브리애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닌 베스트 부유TV 한지입니다. 2022년 1월 DSR 규제로 인해 많은 현장들이 아파트 오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약홈을 보니까 아파트 현장이 쫙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부유TV에서도 오픈하는 현장들 잘 체크해서 돈 내는 현장만 그냥 쏙쏙 소개해드릴게요. DSR 오늘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민간임대를 할 때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심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아무리 현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민간임대 현장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이미 민간임대를 접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 임대주택의 종류, 2교시 민간임대 아파트의 흥행 이유, 3교시 민간임대 아파트 선정 시 중요 체크포인트, 4교시 민간임대 아파트 전망 및 내용 총정리. 자, 그 전에 임대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아셔야 할 점 몇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사업 주체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냥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세 번째, 내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양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각종 세금 낼 필요가 없고 거주를 하더라도 무주택 자격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재산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1교시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세 종류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 번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 명칭이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생각이 좀 되죠? 걱정 마십시오. 포인트만 살펴보면 쉽습니다. 사업 주체만 봐도 성격이 그냥 나와요. 공공임대주택부터 살펴보면 LH공사와 SH공사와 같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공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5년, 10년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하는 방식과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50년 동안 임대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의무 임대 기간 방식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임대 조건으로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임대가도 저렴하고 분양 전환 시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 거주지 제한도 있습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물건이다 보니까 전매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시공 퀄리티가 중요시되진 않아서 보통 시공을 사업주체 LH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박근혜 정부 때 중산층 주택 공급을 위해 이른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나왔는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2018년 7월 이번 정부에서 임대가에 제한을 걸어 공공의 성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공공임대와 비슷한 점이 많아 헷갈릴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만 체크해보면 딱 아실 거예요. 바로 사업 주체가 민간업체입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보통 임대 의무 기간 방식으로 8년 이상을 잡습니다. 분양 전환은 8년 후 사업 주체인 민간업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대 조건으로는 일반 공급 시세 대비 90에서 95%,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이런 특별 공급은 70에서 85% 정도로 운영을 해요. 사업 주체가 민간이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가가 비싸지 않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시공은 보통 민간업체가 맞습니다.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오기도 해요. 청약 조건은 공공임대와 비교해보면 조금은 수월하지만 꽤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우선으로 일반 공급 80% 미만 20%는 특별 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당연히 전매는 불가해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 주체도 공기업이 아닌 민간업체, 시공사 역시 민간업체가 진행을 하죠. 그러기에 제한이 없어요. 운영 방식 역시 5년, 10년, 20년도 나올 수 있어요. 현장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에 청약 자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청약 통장도 당연히 필요 없고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자격 역시 안 봅니다. 오로지 사업성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시공 퀄리티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청약 직후 전매 역시 가능하고요. 중요하죠. 공공물건과 헷갈리면 하나만 봐도 되겠죠. 전매가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따져봐도 우리가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보통 줄여서 흔히들 말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2교시에는 이렇게 핫한 민간임대 아파트 흥행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교시 민간임대 아파트의 흥행 이유. 흥행 이유를 알면 당연히 투자 메리트가 보이는 법입니다. 집중하세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의식주이죠. 그중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집주, 집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항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집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주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가 시작이 됐고 묻고 따지지 않는 민간임대 아파트까지 사업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흥행이 됐던 것일까요? 민간임대 아파트의 사업 주체의 입장이 돼보면 간단합니다. 귀한 땅에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서 제대로 된 금액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사업 수지도 턱없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민간임대 아파트는 단기간에 사업 소득을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전세든 월세든 금액 적당히 받고 의무 임대 기간 후에 분양 전환을 시키면 사업성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세 받고 분양가 받고 사업에 있어 사업성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없겠죠? 자, 그럼 공급자를 알아봤으니까 수요자들의 입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더 좋아요. 청약 통장 필요 없어. 현장마다 다르지만 전매 제한도 없어. 그러다 보니 단타, 중타, 장타까지 얼마든지 접근도 할 수 있어서 당연히 리스크도 적습니다. 재산이 아니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고요. 집이 없는 실거주자 분들도 아파트 당첨 쉽습니까? 민간임대에 살면서 무주택 청약 자격 유지하면서 적당히 살다가 청약 열심히 넣고 혹여 당첨이라도 되면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 후에 임차권 전매하고 당첨된 내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분양 전환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싸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 공급이 항시 부족한 이 나라에 투자 수요에 실거주 수요까지 덤비다 보니 입지가 조금 부족하고 조건이 조금 안 맞아도 일단 넣고 보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 당첨되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덤비는 거죠. 선당첨 후 고민, 선당 후 곰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에게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업성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와 민간임대 아파트 열린다 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3교시에는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교시 민간임대 아파트 선정 시 체크 포인트.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 어떤 걸 체크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모집 공고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사업 주체마다 현장마다 조건이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분양 계약을 했을 당시에 계약서와 모집 공고, 서약서 이런 서류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석은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조건 및 시장성 파악까지 하고 단톡을 통해 단타, 중타, 장타에 맞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무조건 덤비지 마시고 저희 영상과 단톡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나에게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자. 어찌 보면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룰인데요. 실제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이면 입지와 주변 생활 인프라를 체크를 하고 내가 생활하기에 적합한지를 꼭 보셔야겠죠. 투자자 입장,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사실 실거주 목적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는 체크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허그 보증이 진행 중인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만일 본인이 허그 보증이 있다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 DSR의 방향성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부분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대 가능 유무입니다. 전대란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다시 세를 주는 개념이죠. 물론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 하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되도록 장타보다는 단타, 중타가 효율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당시 시세의 8, 90%를 분양가로 잡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플랜이 아주 명확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단톡에 상담 신청 남겨놓으시면 개개인별로 가이드 잡아드리고 있죠. 민간임대 아파트 선정 시에 꼭 알아둬야 할 마지막 체크 포인트, 확정 분양가와 우선 분양권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실거주나 투자 모두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입지가 좋은 곳은 확정 분양가와 우선 분양권 모두를 제공하는 곳은 찾기가 힘들어요. 임대 아파트 시행됐을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서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모두. 분양 당시 시세가 기준으로 확정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서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5년, 10년 뒤 분양 전환 시에는 시세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4교시 임대 아파트의 전망과 오늘 내용을 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솟는 경쟁률, 그에 따른 초기 프리미엄, 앞으로 임대 아파트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DSR 규제가 관건입니다. 사업 주체 입장에서 계약자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금 확보가 힘들게 될 거고 시공비의 부담과 더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기간의 수익과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는 시세 반영,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민간임대 아파트만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수요, 공급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즉각적이고 생물 같은 존재예요. 그때 시황을 읽고 그에 걸맞는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개인들이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단톡에 우선시 드리고 있으니까 항시 체크하시고 끊임없이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총정리하자면 임대 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민간임대고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확정 분양가와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지 체크, 입지 체크, 실거주 희망자는 생활 인프라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 체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 대출 현황과 전대, 되도록 단타와 중타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업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리시죠? 이게 바로 학습의 효과인 겁니다. 앞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면 어찌 움직이면 될까요? 우선 단타 접근으로 각을 잡고 저희 VUTV 단톡 혹은 영상 링크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한 후에 재미로든 전투적으로든 청약은 넣어보고 왜냐?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집 공고와 조건이 발표되면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살펴본 후 중장타 결정. 민간임대 아파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참 많은 걸 배우셨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베스트 부유TV 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